자, 오늘은 영어 보조 조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동사는 조동사인데 보조 조동사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조동사라고 하면은 can이라든지 may라든지 뭐 should라든지 might, could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조동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걔네들만 이제 조동사라고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 비동사라든지 해부동사, 부동사도 조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동사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본동사 있잖아요, 본동사를 이 도울 조자거든요. 도와주는 그런 이제 품사를 조동사라고 하거든요. 조동사. 그러니까 본동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말 하면은 뭐 어미에 해당하는 말들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달린다. 이게 본동사죠, 그렇죠? 달린다. 그런데 달리지 않는다. 달리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달린다의 이 본동사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을 뒤에서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해 주죠. 그런 말들을 이제 조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제 비동사라든지 해부동사, 부동사도 조동사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동사 앞에 오면은 조동사라고 보면 됩니다. 본동사 앞에 오면은. 자, 한번 볼까요? 비동사가 왜 조동사인지. 자, 우리는 이 비가 뭐뭐이다 라는 뜻을 갖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이제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동사로 보기보다는 우리말에서는 이제 형용사로 좀 보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요. 어쨌든 이제 영어에서 이제 비동사라고 이제 명명을 합니다. 자, I'm studying English hard. 나는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자, 비동사 플러스 ing가 오면 진행형이죠.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얘기예요. English hard.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study가 본동사잖아요. study, 본동사. 공부하다. 물론 이제 ing가 왔지만, 그건 진행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ing를 붙인 거니까, 이 동사 앞에 비동사가 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조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동사 앞에 오는 거를 조동사라고 한다. 우리말로 치면 이제 뭐, 어미에 해당하는 거죠, 어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she was tall. 자, 이번에는 이제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를 썼죠. PP 형태. 자, PP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영어의 3단 변화 중에서 자, told는 이제 말하다, tell의 과거 완료형이거든요. 자, 동사랑 항상 이 3단 변화를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 이제 과거고, 이제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완료형. 그렇죠?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PP 형태가 왔는데 어쨌든 얘도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동사잖아요. 본동사. 그렇죠? 본동사 앞에 비동사. 이걸 이제 조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can이나 may나 뭐 should나 might나 이런 것만 이제 조동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도 문법적으로는 조동사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she was tall. 자, 그녀는 말을 들었어요. 그쵸? 우리가 보통 이제, 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우리나라 말은, 이 수동태 형태로 말을 많이 안 해요. 능동적인 형태로 말을 많이 하죠.
자, 그녀는 말을 들은 거죠. 그쵸?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녀의 친구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녀의 친구가 그 소식을 그녀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주체는 친구잖아요. 친구. 그쵸? 친구가 말을 하는 거건 그녀 입장은 뭡니까?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이 was told를 말을 듣는다. heard로 해석을 많이 해야 됩니다. heard로. 예. 듣다라는 표현이 있죠. here. 이거를 과거 형태니까 heard로 표현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말은 이 수동태 형태로 해석이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반대 개념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쨌든 PP 앞에 본동사 앞에 비동사. 요거 이제 나중에 수동태 이제 다룰 때 제가 직독치기 하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녀는 was told. 말을 들었구나, 뭔가. 말함을 당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말함을 당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아닌 거죠. 한국말로 했다고 해서 다 우리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하면 된다는 거고. 자, 해부동사도 조동사로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본동사 앞에 오기 때문에 조동사라고 합니다. lived가 이제 live의 PP 형태잖아요. 그렇죠? PP 형태. 과거 완료 형태인데 요 앞에 해부동사 이제 3인칭이니까 해직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해부동사가 왔기 때문에 얘가 본동사, 얘가 조동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는 he lived 하면은 그는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have pp가 되면요 현재 완료로서 이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다가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살아왔다예요. 얘는 lived만 있으면은 살았다는 것이 되는 거고 has lived가 되면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얘가 had lived예요. have의 이제 pp형 had lived가 되면은 과거 완료가 되거든요. 과거 완료는 더 먼 과거로부터 어느 과거 시점, 예를 들어서 3년 전부터 1년 전까지, 뭐 3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아니면 뭐 3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과거 완료는 아주 먼 시기를 얘기하고 현재 완료는 최근 시기를 얘기하고 이렇게 또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돼요.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시간이 현재죠, 그렇죠? 이 현재도 바로 과거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1시간 전도 과거고, 하루 전도 과거고, 일주일 전도 과거고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완료가 되면요, 살아왔었다가 됩니다. 왔었다. 엇을 집어넣어야 돼요. 엇을 집어넣어야지 그게 우리나라 말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냥 has lived가 되면요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엇이 들어가면은 과거 완료라는 거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 문법도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자, 왔다, 왔었다, 왔었었다. 어시 한 번 더 붙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살아왔다. 상황에 따라서는 살아왔었다. 이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살아왔다는 이제 지금 상황을 조금 더 강조한 말이고, 왔었다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과거 시점을 조금 더 강조한 말이죠. 근데 엇이 두 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왔었었다. 과거에 또 과거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과거 완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had pp가 되는 거죠. 근데 왔다나 왔었다는 조금 이제 상황에 따라서 왔다는 당연히 현재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얘는 현재 완료가 될 수도 있고 과거 완료가 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시 두 번 들어가면은 과거 완료라는 거, 확실한 과거 완료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대체적으로 이제 현재 완료는 현재 시점을 조금 더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에 살아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자, he has lived in this house. 이 집에 살아왔었다. for 3 years, 3년 동안, 그죠? 그래서 현재 완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시점에서 현재까지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시점이 좀 들어가죠. 시점, 어떤 기간의 시점, 그렇죠? 시점이 어떤 기간, 그렇죠? 그래서 3년 동안 이런 어떤 이제 기간이 좀 들어갑니다. 기간이 들어가야지 현재 완료하고 매치가 되는 그런 문장이라는 거 이게 좀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동사도 이게 조동사 앞에 오면 조동사가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like 좋아하다, 이 like 본동사잖아요. 근데 본동사는 의문문을 만들 때 앞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사를 대신 쓰거든요. 근데 이제 3인칭이니까 또 캣이 이제 한 마리니까, 고양이 한 마리니까 3인칭이잖아요. 그렇죠? 3인칭 단수. 두 대신에 더즈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의문문 만들 때 부동사를 쓰는데 본동사는 like잖아요. 그렇죠? like이기 때문에 더즈는 조동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the cat like people. 고양이가 사람들을 좋아하니 그런 얘기죠. 자, 부동사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 강조용법이 하나 있었죠. 강조용법. 이 hope, 희망하다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저번에 한번 해석했죠. 정말로 희망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직독직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 동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라고 그랬죠. 나는 내 생각에 말이야. 내 생각에 진짜 he can come to party. 그가 파티에 올 수 있을 것이다.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파티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한 말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동사 앞에 오면은 조동사라고 일단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비동사, 해부동사, 두동사가 조동사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본동사 앞에 와 있으니까 조동사라는 거예요. 본동사 앞에 와 있으니까. 본동사 앞에. 본동사, 조동사. 그죠? 본동사, 조동사. 어렵지 않죠? 그죠? 호흡, 본동사. 앞에 왔으니까 조동사.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얘가 본동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조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뭐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얘네들은 이제 특별하게 형태가 다르니까 그냥 다 조동사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조동사라고 잘 안 본다는 거죠. 얘네들도 엄밀하게 말하면 조동사라는 거. 그거 좀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할 때 never를 강조하는 거예요. 결단코 절대 앞으로 나오는 건 도치가 되는 거죠. 도치는 다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문문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문문 만드는 것처럼 조동사 앞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이제 얘가 본동사잖아요. 본동사, 그렇죠? 본동사이면서 일반 동사잖아요. 쓰임.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얘처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동사를 쓰는 건데, 쟤는 왜 더즈가 됐느냐?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더즈를 쓴 거고, 얘는 의미상 자 결단코 나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어떤 과거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그 사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결단코 그걸 다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형태로 써준 거야. 과거. 근데 이거 저번에 강조했죠?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일반 동사가 왔네? 네버가 앞에 왔네? 도치가 됐네? 그러면 의문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겠네? C, 일반 동사네? 그럼 부동사를 넣어야 되는데 의미상 과거네? did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문장들을 하나하나씩 다 자기 걸로 만드세요. 그게 영어 공부 잘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책에서 한국말 공부하면서 한국말을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어를 너무나 당연스럽게 습득을 자연스럽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책상에만 있지 않았다 뿐이지 일상생활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듣고 반복하고 비슷한 얘기를 듣고 반복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벨이 울리면 엄마가 뭐라 그러나요? 누구누구 철수야라고 할게요. 철수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 다음날 또 벨이 울려요. 철수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계속 똑같은 말을 하죠. 계속 똑같은 말을 하니까 귀에 익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교 가면 또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자,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하자. 시험은 언제 본다. 범위는 어떻게 된다. 계속 비슷한 말 똑같이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이 용어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요, 거의 어저께 썼던 말 그대로 씁니다. 과학자들이 그거를 이제 연구해갖고 밝혀낸 거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60에서 한 80% 정도는 어저께 했던 말 그대로 반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오늘 어디 내가 장소를 아예 바꿔가지고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해외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쓰는 단어가 좀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하는 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학교 가고 직장 다니고 또 거기서 공부하고 일 보고 또 점심 먹으러 가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패턴이. 그러니까 패턴이 비슷하니까 쓰는 말도 거의 비슷해요. 한번 그거를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은연중에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잘하는 비결은요, 단어 수거 많이 외우는 게 아니라겠죠? 단어 수거는 기본적인 거지 그걸로 영어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장을 많이 외워야 됩니다. 문장을 많이 외워야지 영어의 어떤 작문 실력이라든지 듣기 실력, 리스닝, 그리고 말하는 실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내가 일단은 문장들을 많이 알면요, 표현력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Never did I see him again.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워두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감정을 더 실어서 말하면 더 좋겠죠. 내가 이제 연극 배우나 영화 배우가 됐다고 생각하고, 자, 이건 부정하는 말이죠. 그 사람 본 적이 없다. Never did I see him again.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조금 더 살아있는 영어가 되는 거죠. Never did I see him again. 이렇게 외우면은 실제 못 써먹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이 언어라는 게 감정하고 매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감정하고 매치가 되면서 언어가 기억이 되는 겁니다. 자, he learned faster than you do. 자, 요거는 이제 대동사라고 해서요, 앞에 있는 learn를 또 반복하기 하니까 부동사로 대신 받는 거예요. 부동사로. 엄밀하게 말하면 얘는 조동사는 아니죠. 이 상태에서는. 그렇죠? 예. 왜냐면
그 앞에 뒤에 저 본동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이 런즈를 보조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보면은 조동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읽고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거. It runs faster. 그럼 더 빨리 달린다. 뭐보다? You do. 너보다. 너가 달리는 것보다. 근데 영어는 이제 동등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말 그대로 그하고 너하고 둘이 비교하는 거. 뭐 키도 있겠고 또 달리는 거, 공부하는 거, 밥 먹는 거 여러 가지 비교가 가능하죠, 그렇죠? 동등하게 비교한다는 거. 달리기면 달리기, 밥 먹는 거면은 밥 먹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동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얘를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빼먹으면은 그는 더 빨리 달린다, 너보다 말이 되는 것 같죠, 우리말로는, 그렇죠? 근데 영어에서는 동일 비교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써줘야 된다는 거고, 어저께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통 영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빼먹는다고 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FM대로 배우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제대로 된 영어를 배운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보조 조동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비동사나 해부동사, 부동사도 조동사라는 거. 조동사인데 더 중요한 건 이건 외울 필요가 없고 본동사 앞에 오기 때문에 조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좀 잘 기억해 두시고 나와 있는 문장들을 하나하나씩 숙지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면은 영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처럼은 아니더라도 일상 의사소통하거나 작문을 하거나 뭐 리스닝을 듣거나 이런 거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실력까지 갖출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